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원투 맞고 잠시 넉다운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좋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누가 초를 쳤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0.94% 빠졌어요. 최근 거의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3,500선, 51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4.5%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갑자기 훌쩍 4.64%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유가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박하게 오르면서 나스닥에 부담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를 크게 상승시킨 인물은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긴축 끝났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긴장시키는 발언을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연설을 했습니다. 자, 어제였던 수요일에는 연준 이사회 연구 및 통계 100주년이라는 곳에 참석을 해서 개막사를 했었는데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요일, 바로 오늘이었죠. IMF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추가로 긴축을 하는 게 적절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추가로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사항을 둘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9월 근원 PCE 지수가 되겠는데요. 9월달 근원 PCE 지수가 3.7%로 많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2022년 2월이 5.3%로서 피크였는데 3.7%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는 2%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근원 PCE가 높은 수치다라고 파월 연준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4.9%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 거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 탄탄하다는 데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를 더 억제하려면 긴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직 괜찮고,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또 계속 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너무 들떠있는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사 가능성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경고장에 의해서 오늘 나스닥이 0.94% 빠졌습니다. 그간 급하게 올랐으니까 충분히 기술적 하락이 있을 법도 했고요. 다만 자, 51선이 빨간색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51선이 13,400선인데요. 금주에 그래도 13,400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스닥이나 테슬라나 계속해서 이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데 매크로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것은 기회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현재 12,880 정도에 놓여 있는데 12,880 정도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삼고 만약에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일선이 파란색 선에 닿을 때마다 추매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을 보시면 테슬라와 함께 자동차 포드 GM 안 좋았고요. 헬스케어 주식도 안 좋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유독 테슬라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올라갔습니다. 12월 13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어제는 90.4%의 동결 가능성이었는데 오늘은 85.5%로서 금일 80%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내려왔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6%에서 지금 14.5%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내년이죠. 23.3%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죠. 5.5%의 지금 금리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5.7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CPI 지수라든지 이번 달 30일에 있을 미국 PCE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자, 이러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함께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5.46% 하락한 209.98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하락한 이후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 역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큰 하락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나 매크로 상황,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원인, 오늘 뭐 주제도 원투펀치 맞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원인은 HSBC라는 뭐 은행이죠. 이 금융기관에서 또 한 방의 펀치를 날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5% 이상 빠진 데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들로부터 블레임,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캐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해요. 당연히 HSBC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짤막한 레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Most bearish part,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프라이스 타겟 목표가를 146불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200불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146불은 다소 충격적인 그런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목표 주가 146불 안에서도요, 또 나뉩니다. 40%는 FSD 도조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겠고, 나머지 60%, 즉 146불의 60%가 90불이거든요. 자, 90불이 순수한 EV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면 9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레포트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 이 전기차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300불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이 또 하나로 또 HSBC를 비난을 하고 있는 게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짤막한 레포트만 냈기 때문에 풀 레포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일개 한 뭐 금융기관의 매도 의견 제시 때문에 5%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뭐 테슬라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매크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연준 파월 의장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이 차량 판매 주식은, 차량 판매 기업은 상당히 그 폭풍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요,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해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차량 할부금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할부 금융을 이용을 해서 테슬라 차량을 사게 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부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량 가격 인상은 테슬라 차량 판매 하락으로 이어지고, 테슬라는 이에 따라서 차량 가격 인하가 필요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도 하락하고 차량 가격도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마진이 당연히 대폭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HSBC의 매도 의견과 함께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월봉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뜻합니다. 지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음봉을 4개나 만들어내면서 4개월 내내 이렇게 빠졌었어요. 자, 그런데 11월 달 들어서 이렇게 지금 초록색의 양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98불대 정도, 한 200불대 정도 좀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달 또는 12월 달에 충분히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반등세 좀 나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도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을 그때 한 400불을 찍고 주구장창 이렇게 빠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깊게 빠지는 순간에도 3, 4개월 정도 하락을 하면, 자, 5, 6개월부터는 좀 반등을 보여줬던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11월달, 12월달 너무 오늘 주가 하락이 크다라고 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죠. 어쨌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최근에 테슬라 펀더멘털적으로는 분위기 좋아요. 나쁜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 모델 3 리프레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어요. 모델 3 리프레시가 판매가 되고 사이버트럭까지 런칭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가격 인상 소식도 들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량마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매출과 실적은요, 가격 곱하기 뭐 수요량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EPS, 테슬라 EPS입니다. 작년 뭐 연말부터 EPS가 이렇게 주구장창 빠졌었어요. 현재는 2024년 예상 EPS가 4불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빨간색 선이 반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주가 이 하얀색 선도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반전이 일어나려면 차량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판매량 인상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차량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그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차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1월 8일 기준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만드는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자, 가격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2,500위안, 모델 3 롱레인지는 1,500위안이었어요. 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모델 3 롱레인지는 30만원, 모델 Y 롱레인지는 50만원 정도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오늘 주가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는 추세 반전 신호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동안 작년 말부터 올해 내내 가격 인하 소식만이 많이 들려왔는데 이제 점점 스멀스멀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서 게리블랙에 따르면 내년 매출액이 200밀리언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는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겠고 EPS 기준으로는 0.05불 정도 인상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이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차량 가격 인상 소식에 더불어서 역시나 신규 모델 3 판매량이 중요하고 중국 판매량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주 주간 판매량이 그러니까 중국 로컬 판매량입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이 14,000대로서 최근 한 5개 분기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신규 모델 3 판매량이 5,000대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14,000대 중에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내수 테슬라의 판매량이 16,100대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 14,000 대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에는 모델 3가 5,500대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최소 16,100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 주가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겠어요. 자, 그리고 어느 한 트위터 분께서 또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자, 모델 3 램프업에 따라서 모델 3 신규 모델 3 하이랜드의 판매량이 올라가면 모델 Y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아니다. 모델 Y의 판매량도 역시 예전과 같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 주간 판매량을 보면 모델 Y는 이 오렌지색인데 계속해서 판매량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 리프레시와는 별개의 세그먼트죠. 모델 Y는 SUV이고 모델 3는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 신규 모델 3 하이랜드가 많이 팔리더라도 모델 Y가 적게 팔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 12월 말로 갈수록 주간 판매량이 나올 건데 이 판매량 수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 분위기도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상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말 이제 이 빨간색 선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요. 상승 반전되는 흐름이 올해 연말부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오늘 주가 하락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믿고 꾸준히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SBC에서 목표가를 146불을 제시했지만 테슬라를 다루는 금융회사 HSBC만 있는 게 아니에요. 34개 회사가 있습니다. 34개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는요, 14개 회사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14개 회사는 보유, 6개 회사가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목표가 컨센서스는 248불대입니다. 현재 200불대 주가니까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두려우면 테슬라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변동성을 꼭 이겨내고요. 향후에 25,000불대 차량이 출시를 하고 FSD도 완벽히 이제 갖추어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잘 인내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